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산 공개였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에 관련해서 뭔가 조금 수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식 박창훈 정치부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청와대에서 재산을 공개했는데 네. 그 고민정 대변인과 관련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얼마 전에 이제 대변인으로 승진을 해서 이제 재산 공개 대상이 되었는데요.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저의 이 추측일 뿐입니다. 뭐 청와대 관계자가 이걸 보고 무슨 뭐 가짜 뉴스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공개된 고민정 대변인에 대한 재산 공개 내역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이 한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드리면 전세인데 DMC 파크뷰 자이라는 곳에 84.99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4억 4,9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같은 면적의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전세 가격이 2016년 6월 그리고 9월에 5억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억 2천. 5억 2천만 원. 여러분들 이제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는 여기 보면 5억 6천, 그리고 5억 6천, 4억 6천 5백, 그리고 5억 5천, 5억 4천, 5억 3천 5백, 5억 1,500, 그리고 2018년에 5억 2천, 5억 3천, 5억 8천, 5억 7천, 이렇게 지금 이제 5억대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세가 5억. 예, 전세가 이제 5억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한 단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단지도 가격을 봤더니 2017년 8월에 5억 3천으로 전세 실거래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18년에 4억 9천, 18년 2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억 4,900만 원의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4억 4,900만 원에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시세는 5억이 넘지 않습니까? 전 그게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제가 국토부에 실거래가 조회를 해보니까 4억 4,9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기록이 없습니까? 네, 국토부에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다 실거래가가 다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지 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게 이미 그 전에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가 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는 거는 실거래가에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이 뭐 그 전에 5억이 넘는 금액으로 전세를 들어왔다가 그랬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시세가 떨어져서 4억 4,900으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전세 있겠죠. 가격이 네.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긴 네.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료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계약 금액이 5억대 이상입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2017년 7월에는 잠깐 4억대로 내려가긴 네, 아까 했습니다. 4억 6,500 정도 네.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건이 있었는데 그 평균으로 해서 4억 6,500인데 거기에는 4억 5천짜리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4억 4,900만 원과 4억 5천은 엄밀히 다른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확인해 봤는데
무슨 뭐 100만 원 단위로 올림을 한다거나 반올림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한 거고요. 근데 웃긴 건 2017년 6월에는 5억 6천이었고요. 전세 금액이. 그리고 2017년 8월에는 5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17년 7월에만 낮은 가격, 약 1억 정도가 떨어진 가격.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갑자기 무슨 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큰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만 해도 2017년 5월에 6억 7천의 실거래가가 매매 가격이 있었는데 2017년 6월에는 6억 8천 8백 정도,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6억 9,750만 원, 그리고 2017년 8월에는 7억 1,550만 원까지 점점점 오르고 상승세네요. 네, 상승세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만 내려간다?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뭔가 외부 요인이 있어서 갑자기 금액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웃기네요. 왜냐면은 보통 저는 사실 뭐 제가 아직 집을 사거나 뭐 거래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그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매매가랑 약간 연동된 경향이 좀 크고 그렇죠. 상관관계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랐다는 거는 뭔가 매매가도 올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니까 전세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추세를 가던가 네. 아니면 하다못해 좀 완만한 수준으로 좀 가던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아까 저도 같이 그래프를 봤습니다. 갑자기 네. 뚝 떨어지는 네. 그 좀 특이한 거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5억 5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약 20% 정도 하락을 그럼 했는데요. 그 엄청난 폭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값이 20% 떨어지는 것도 되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017년의 경우에는 8월 달에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 대책이 파리 대책에서 나오고 뭐 11월에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은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걸 좀 납득할 수 있겠는데 그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7월에 4억 5천에 거래된 게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의 그 계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앞뒤에 한 달 사이에 1억이 떨어졌다 다시 1억이 오른 거, 그거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거고, 물론 제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뭐 집주인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래서 전세를 매우 싸게 놓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억씩이나 떨어뜨리는 건 되게 예외적인, 이례적인 그런 가격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민정 부대변인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 요구하는 바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언제 입주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래한 내역을 민감한 정보를 빼고라도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도를 하게 됐고요. 2017년 만약 7월에 갔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뭐 깎아준 건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이건 뭐 합리적인 네, 의심도 그건, 네,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약간 그냥 이런 뭐 거죠. 저는 네. 의혹 제기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만약에 이걸 본다면 본인이 어떻게 전세 계약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이게 무조건 비리다, 잘못됐다, 그렇죠.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아주 기조 아닙니까? 국정 운영 철학이고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뭐 청와대에서 가짜 뉴스다,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면 본인들이 못 이기겠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의혹이다. 그리고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그러면 본인이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이 그냥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이거를 어떻게 산 거고, 뭐 그 당시에 뭐 집주인이 갑자기 뭐 경제 사정이 열악해지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좀 싸게 내놓은 것 뿐이다, 이렇게 해명해도 되는 건데, 뭐 고소 운운하고 이러면 지는 거거든요. 청와대의 전형적인
이 민낯을 좀 보여주는 그런 또 사건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명확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변인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자관보라는 그런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재산 공개입니다. 이거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는다는 거 고민정 대변인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게 이 단지가 2015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그런 단지인데요. 뭐 그때부터 전세로 살았는데, 예를 들면 집주인과 협의하에 뭐 금액을 좀 낮췄다라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혹시나 발끈하지 마시고, 발끈하면 지는 거니까요. 고민정 씨. 발끈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 집에서 살게 되는지 경위만 잘 설명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창호 부장님 좋은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 내용이 뭐 단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나름대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날 그 고성 산불 가지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거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또 시달렸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희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쭉 제기를 할 거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요. 간단합니다. 고민정 대변인께서 그 해당 내용들 좀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 그런 것만 좀 제외하고 뭐 입주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자료를 좀 공개를 하셔서 투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사실은 그 전임자였던 김의겸 대변인이 또 어땠습니까? 그 관사 재테크라는 그 정말 그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정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 제공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셔가지고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